오늘 이 자리에 김석동 부위원장이 저희 고등학교 후배되십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지 여러분들이 김석동 위원장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박민식, 김주, 우선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방송에 한 2년 만에 나갔는데 그때 왜 나갔는지 기억하세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비웃으시죠. 지금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18년에 열흘간 단식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것의 기초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시작하자. 근데 그때 국회에서 예산 처리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계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여야 제1야, 여당하고 제1야당하고 합의를 맞습니다. 예산을 그냥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그냥 없애버립니다. 제 3당 대표는 할 일이 없어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살랐어요. 그런 생각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권력 구조, 또 지배 구조 이런 게 당연히 의제로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준비했으면 벌써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등록하기 직전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좀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열기는 손학규한테 있지만 또 이것이 제대로 이슈로 살아올라오기도 힘들고 해서 등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정치를 내려놓고서 여기 계신 친구들하고 산에 넘어가는 것이고 특히나 또 오랫동안 우리 집사람 집에서 그냥 고생했는데 둘이서 사는데 제가 쓰레기도 좀 치워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빨래도 널어주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도 참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무시한다. 그걸 위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 그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논의하다 그냥 당대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당대표가 멋진 선거를 멋진 실패를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선거를 이겨야죠. 그런데 당의 대표가 멋진 실패를 했습니다. 멋지게 선거해줘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정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돼요. 정치는 내가 이기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나라의 주축을 하나를 받더라도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면 내가 설사시키고 내가 설사시키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 면면이 이루고 독립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이고 경제건설의 정신, 사회정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당구 맞고지는 마시고 놀고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우리 정치권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어제 그제였습니다.
그 뒤에 여러 언론기관에서 인터뷰하자고 그랬지만 사양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 한 번은 다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CBS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성동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이게 제대로 회복하기는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IMF다, 금융위기다, 코로나다 했지만 그냥 쭉 발전해 왔었는데 그래서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이거 계속해서 시속 올라가서 7대, 5대 강국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남미의 여러 나라죠. 그냥 고꾸러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말이죠. 여야 특히 야당에서는 소위 포퓰리스트 정책, 돈 논아주는 정책, 이거 급급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치 여기 그 텔레비에서 정치 뉴스 안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어떻게 텔레비만 열면은 싸움도 나고 어떻게 뉴스만 보면은 대결이고 갈등이고 분열의 정치,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 근래에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제 양당제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 선거에 졌다고 자기 지지자들 의사당에 보내갖고서는 점거를 하고 난동을 피우고 말이죠. 그럼 계속 그 뒤에 선거를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의회가 거기도 여소해야 됩니다. 예산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아서 셧다운 해고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 전부터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양당제도 대통령제를 그걸 지금 당장 바꾸는 거는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만 그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국회를 다당제로 엮어서 국회에서나마 최소한의 협치, 최소한의 연립정권을 세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DJP 연합정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DJ가 대통령 돼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총리를 임명한 건 맨 마지막에 관리청의 김성수 총리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김종필, 그 다음 때가 박태준, 그 다음 때가 이한동, 전부 다 장인들이었습니다. DJP 연합으로 그리고 경제장관들 JP가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IMF 비극복하고 또 그 남북 대화하고 IT 산업 발전시켰죠. 복지제도 기초 그 생활 그 수급제도 그때부터 완전히 돼서 복지제도 기초를 만들었어요. 여소야 돼. 따지고 보면 대통령 정부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논리지만 그러나 그거는 항상 보장할 수 없고 지금과 같이 야당이 다수당이 돼서 그냥 법부터면 다르기다. 법부터면 특검이다. 법부터면 인사청문회 아예 보고서를 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청문회 아예 상관 안 하고 사람을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좀 떠들고 나면은 며칠째 남은 임명하고 이게 정치입니까?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지금의 양당 구조로 집권여당 일당이 돼도 야당에서 발목 잡으면 또 잘못합니다. 야당이 그 과반수가 되거나 지금과 같이 182석 이상을 하면 뭐 여당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돼서 완전 이제 다시
행복하겠다 이 정책을 든 거. 이거는 정권의 어떤 그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그거는 야당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번 예산에서 1,850억을 그냥 완전히 삭감을 해버렸어요. 물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을 기대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정부가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얼마나 어렵고 저도 생활을 해보니까 돈 좀 아껴 써야 되겠다. 돈 가진 것도 없지만 말이죠. 일반 서민들 얼마나 힘들게 새 물가를 모르죠. 물가 보통 모릅니까?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이하가 제대로 찾아볼 수 있어요. 택시 타면 그냥 금방 10,000원, 20,000원. 그런데 기업은 어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 중요한 기둥인데 삼성전자 이게 앞으로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1등을 유지해 나갈 저는 의문이에요. 왜 미국, 중국이 반도체 전쟁으로 미국이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으로 모든 공급망을 미국으로 주요 그 산업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다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요. 삼성이 여기에다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10년 계획을 세웠지만 10년 후에 과연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기공을 해서 20몇 년 만에 처음 공장을 한국에 세웠다고 하는데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관계 반미일 동맹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다른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중국한테 85%대를 수출을 오죽하면 에이펙에서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온갖 대접 다 받고 미 1정상회담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국원에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결국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부산 엑스포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외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인식. 우리가 국제적으로 제대로 일어서려면 국내 정치가 안정돼야 돼. 그 국내 정치가 안정되려면 여야가 맞춰야 되고 대통령이 야당도 껴하고 대통령이 자기 반대나라도 아니면 이런 정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김석동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은행 DNA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자기 단계를 모셔보겠습니다. 그 일지하에서 우리 동맹을 위해서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박정희 독재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독재하에서도 노동을 그러한 한국의 국민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하는 희망.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040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째 그런 기대를 이석동 위원장께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은 경제 관료지만 관계를 은폐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1년에 한 4분의 1을 외국에서 살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제대로 일어설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런 길을 찾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드립니다.